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운 뉴럴 네트워크의 그 계산 과정을 좀 더 단순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벡터를 가지고서 단순화시키는 그 내용을 좀 공부해 보겠는데요. 앞에서 배운 그 내용, 즉 입력된 값들이 이렇게 출력 값으로 계산돼 나오는 뉴럴 네트워크의 그 전체 계산 과정을 전 방향 전파, 영어로는 feed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파라는 그 표현을 왜 쓰냐면, 그러니까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지금은 그 두 개 층이라서 사이에 그 히든 레이어가 하나뿐이 없지만 여러 개면 계속적으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feed forward propagation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앞에서 썼던 그 계산 과정을 다시 써놓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입력값이 세 개 똑같이 x1, x2, x3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히든 레이어인 그 세 개의 노드로 구성된 이 A12, 22, 32로 계산되기 위해선 당연히 그 바이어스 유닛이 하나 또 들어가야죠. 그죠? 여기에 항상 바이어스 유닛은 생략되어 있으나 그 항상 계산 시에 넣어줘야 됩니다. 즉, 이 X0라는 바이어스 유닛을 넣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개의 히든 유닛으로 전파되어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계산해 볼까요? 히든 유닛의 첫 번째 A 2번 층의 1번 유닛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액티베이션 함수인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으로 뭘 집어넣습니까? 즉 x0라는 그 바이어스 값에 곱하기 여기 이 와이어가 갖고 있는 가중치 값 세타 값을 곱하는 거고요. 물론 이 가중치 값은 다 다르고 서브스크립트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1 4개의 값을 x0와 x1, x2, x3 값에 곱해서 더해 주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이 계산을 우리가 또 다른 파라미터로 잠시 저장해 놓도록 합시다. g라는 그 소위 변수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요? 즉 위첨자는 층의 개수를 나타내고 그 아래첨자는 노드를 나타내서, 즉 이 A1, 2를 계산하기에는 이 G1, 2를 먼저 계산하고 그것을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그 결과값으로 우리가 A1, 2로 계산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 두 개도 똑같겠죠. A2 2번 층의 두 번째 노드 또한 이것을 G라고 하면은 또 G 값의 두 번째 노드의 두 번째 층의 두 번째 노드 값. 이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 G의 두 번째 층의 세 번째 노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 값인 요 A1, 2, 3가 구해진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와 같이 G 값으로 한 이유는 왜냐하면은 여기 그 입력 값으로 들어가는 요 세 개의 값이 G1, G2, G3라는 값이 사실은 그 행렬과 벡터의 곱셈으로 간단하게 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G1, G2, G3 값을 구할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2번 층에 관한 거죠. 이 위첨자를 다시 한번 써주면 요 세 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타 값을 우리가 행렬로 우리가 구해놓고 거기를 어디에다 곱합니까? x0부터 x1, x2, x3 이러한 값에 대해서 곱함으로써 이 G값을 얻을 수 있는데, 그 G값을 얻은 후에 이것을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으로 사용을 하면 또 액티베이션 값이 얻어지게 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밑에 사실 써놨는데요. X는 X0부터 X3까지 그 4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벡터고요. 그리고 G값은 요 3개만 구하니까 G1, G2, G3 값을 갖는 2번 층의 G값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여기 위에 그 다음 층까지도 또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소위 액티베이션 2의 제로 엘리멘트 또 이것도 바이어스 유닛으로 넣어서 여기에 계산에 포함시켜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된 결과를 또 가지고서 새로운 그 소위 가중치 세타2 여기엔 세타2가 존재하죠. 그걸 가지고 곱해줘서 이 액티베이션 마지막 함수 액티베이션 1, 3를 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결과값이 결국엔 하이퍼세시스의 결과값 h of x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더 그 수도 코드식으로 알고리드믹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올라갔고 조금만 올려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니까 사실 그 계산 순서에 의하면 x0는 1로 보통 그 바이어스 값은 무조건 1로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 그 앞에서 그 그림이 앞에 있는데 1이라고 놓고요. x0를 놓고 그러면은 x1, 2, 3였던 게 x0가 하나가 추가돼서 길이가 4인 그죠? 이거는 이제 그 길이가 4인 그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x 값을 세타1에 곱해가지고 g2 값을 얻게 됩니다. g2는 길이는 3인 그 벡터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요것은 당연히 그 소위 길이가 3인 벡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길이가 4인 벡터에 곱해서 어떠한 그 연산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3x4짜리 그러니까 3 곱하기 4짜리 그리고 얘는 그 4 곱하기 1짜리 얘는 3 곱하기 1짜리인 벡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g값이 구해지는 거고요. 이 g값을 액티베이션 함수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a2라는 그 길이가 3인 여기까지는 아직 그 이 친구는 길이가 3인 벡터일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만 적용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이어스 유닛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히든 레이어에 바이어스 유닛 하나를 추가하고 나면은 이제 이 A2는 이제 길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 세타2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 A2가 지금 길이가 4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의 엘리멘트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A2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결과값이 G3 값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그 아웃풋 유닛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길이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1 by 4. 그죠? 1 by 4, 얘는 4 by 1, 얘는 그냥 1이죠. 그죠? 이러한 그 세타 그 두 번째 층에서 세 번째 층으로 가는 세타의 크기가 이건 거고 이거는 아까 세타 1이라고 부르는 그 1번 층에서 2번 층으로 움직일 때 쓰는 그 가중치 함수라고 그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에 곱해주고 g 값을 또 함수에 넣고 마지막 결과 그 액티베이션 값이 그 하이퍼세스의 결과로 얻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사실 입력을 x라고 했지만 좀 더 일관성 있게 하려면은 이것을 결국에는 A의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이다 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함수, 이러한 수도 코드를 매 층마다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죠? 즉 뭐예요? 바이어스를 넣어준다. 그 다음에 가중치 행렬을 곱한다. 그 다음에 그 시그모이드 함수와 같은 액티베이션 함수에 적용한다. 그 세 가지 과정을 매 층마다 적용하면 제일 마지막에는 그 여러 층일지라도 동일한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우리가 쉽게 그 feed forward propagation을 완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신경망의 특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신경망은 자신의 특징을 학습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다시피 앞에서 그 2층 구조로 된 그러한 신경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 동안 이 첫 번째 입력층으로부터 히든 레이어까지 연결되는 이 층을 그냥 우리가 지워버리고 생각을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즉 출력층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 출력층에서 살펴보면 어떠한 그 결과를 우리가 얻고 있는 거냐면, 이 출력층 H of X라는 거는 그 이전에 주어진 그 노드들의 값을 가지고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입력층 값들에다가 적절한 그 파라메타를 곱하고 그것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입력을 넣은 후에 그 결과값이 1 또는 0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의 계산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물론 여기에 입력에 그 당연히 그 바이어스 노드가 하나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A0 세컨드층, 그리고 이것이 세타 0, 세타 1, 세타 2, 세타 3 앞에 거를 무시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입력된 우리 값을 앞에서 그 쓰던 기호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보통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설명할 때 H of X는 세타 0 X0 더하기 세타 1 X1 더하기 세타 2 X2 더하기 세타 3 X3의 값을 어디다가 넣었죠? 1 over 1 exponential 1 더하기 마이너스 g, 그리고 요것을 g로 놓고서 이 g 값을 여기에 넣어서 우리가 그 h of x 값을 계산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가 다른진 걸까요? 지금 뭐냐면은 이 로지스틱 그 리그레이션을 풀기는 푸는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특징들이 원래의 입력 특징인 x1과 x2와 x3가 아니라 이것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워진 특징 값들을 가지고, 그 특징 값들을 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수행하는 게 결국엔 뉴럴 네트워크의 연산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어진 그 특징 값들을 바로 사용하면은 그 해결이 안 되던 것이, 그것의 적절한 조합으로 새로운 특징 값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특징 값들을 가지고서 그 로지스틱 회귀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경망이 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1층 구조, 2층 구조일 경우에는 그 신경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의 그 종류가 그렇게 말하자면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걸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레이어를 좀 더 그 많이 두면, 지금 여기서는 이게 입력 인풋 레이어고요. 이게 아웃풋 레이어일 때 한 층을 더 늘린 경우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개 층을 히든을 2개 층으로 우리가 가지고서 했을 때는 그 2개 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소위 최종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특징인, 그러니까 A3 1과 A3 2가 여기 나오고 마지막에 그 A4라는 이러한 그 액티베이션 값이 결국엔 H of X죠. 이 값을 결정할 때 앞에 한 번, 2번 걸침으로써 훨씬 더 복잡한 그 연산을 통한 복잡한 그 특징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고, 그 특징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판단이 굉장히 그 명확해지는 그러한 결과로 뉴럴 네트워크가 문제를 좀 바꿔놓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뉴럴 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는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